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숭이띠 경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경일간이 경자를 맞이해서 천간의 경이라는 글자는 비견으로 작동하면서 군신대좌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지지에 있는 자라는 글자는 상관으로 작동합니다. 또는 경일간 자체는 자에 들어가면 12인성으로 사지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또한 이 자라는 기운이 작동할 때 임과 계라고 하는 기운이 작동하면서 경이라는 일간한테는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병과 정 그리고 무와 기로 대변될 수 있는 경일간한테는 이게 관성이요 무기는 인성이 됩니다. 이런 기운은 굉장히 약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숭이띠가 쥐해를 만났을 때 장성살을 만났다고 합니다. 또는 보조적으로 보면 화개살이 보조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신과 자가 어떤 삼합체계를 이루면서 뭔가의 생산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원숭이띠 경일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자년에 왔을 때 이 천간에 있는 경이라는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 천자에 간자를 쓰지요. 근데 이 천간의 영향력은 운에서 왔을 때 이 사람의 생각과 의지 또 정신적인 측면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것이 비견이라는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이걸 다른 말로 군신대자라고 합니다. 자, 정신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견과 군신대자라는 것은 군은 임금을 말합니다. 또 나는 어떤 신하가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마주 앉아 있습니다. 자, 나는 내 명예에 있는 걸 신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운에서 오는 걸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과 마주 앉아 있으니 이건 상당히 변화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금님 말에 순응하고 잘 듣고 임금님 뜻에 잘 따른다면은 굉장히 신분도 상승할 것이고 복도 많이 받을 것이요. 임금님의 뜻에 거슬린다면 상당히 큰 좌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요. 그만큼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가 마치 군신대자의 어떤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사거리에서 갔을 때 나는 여기서 가고 있는데 이 선택지에 따라서 이제는 직진할 것인지 좌회전할 것인지 우회전할 것인지 가령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이쪽에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장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쉬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이렇게 군신대자의 운에 들게 됩니다. 근데 정신적으로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군신대자의 운이고 이때의 선택은 향후 10년 동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어떤 자기의 길 자체가 완전히 갈라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경자년이라고 했을 때 제 땅에 있는 거 이거 갖다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는 나의 현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나는 이렇게 현실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 상관의 기운이요 또 사지의 기운이라 자, 상관의 기운이라 하면 뭔가 기득권층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여기에는 새로움이 들어갑니다.
새로움이 직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뭔가 나한테는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요,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때로는 착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확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것의 원인은 현실에 대해서 다양한 갈등이 나오고 미래를 갖다 생각할 때 야, 지금 현실은 아닌 것 같아, 이러한 정신적 갈등에서 원인이 되면서 현실 속에서의 다양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간 자체가 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지에 들어갔을 때는요, 내 활동력은 낮아지면서 생각은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숭이 띠 경일간한테 경자녀는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앞으로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그것을 다시 재충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사주와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원숭이 띠와 일간 하나만 갖고 경자년을 갖다 논한다는 것이, 이거 같은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있습니다. 나이대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해왔던 일과 자기가 가진 자산도 다르고 스펙도 다릅니다. 같은 것을 공통점은 뭔가 변화의 모습은 이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한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요약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나오면은 이 동영상은 잘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원하는 답을 맞춰봐라는 것들은 참 뭔가를 구체적으로 얻기 위한 노력하는 자세는 아닐 듯 싶습니다. 자, 장성살과 또한 여기서 요거 항상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약화됩니다.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약화된다는 것은 나는 뭔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관이라는 기운은 나를 참게 만들고 힘들어도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약화될 때 어떤 조직 생활을 하되 염증이 좀 나게 됩니다. 아우, 이제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 이제 못 다니겠어.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이건 내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직원을 감축하거나 내 부서가 없어지거나 통합되거나 하면서 내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사주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또한 인성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약해진다면 보통 진급할 때 내 차례가 되고 1년, 2년쯤 미루어졌는데도 다시 진급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반 요건들이 내가 직장에서의 어떤 정 떨어지게 만드는 일,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직장을 다녀야 돼, 난 열심히 다닐 거야 한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의 각종 구설과 안 좋은 일들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작아질 때 어떤 부부 간의 갈등도 매우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년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삶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시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학원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갈비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업을 벌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연구하기 위해서 고시원으로 들어가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지지만 기존에 살아왔던 환경과 앞으로 살아갈 환경이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나왔던 것이 삼합에 의한 생산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장성살의 기운도 있고요. 화개살의 기운이 보조적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자, 장성살의 기운이 있다는 것은 나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내가 전면에 나서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가정적이 됐던
어떤 내가 회사에서의 포지션이 됐든 내 사업체가 됐든 내가 속한 단체가 됐든 상관없이 나는 뒤로 숨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가 않고 전면으로 나서서 책임을 져다 보니까 각종 구설이 따르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점이고요. 내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한 만큼 사회적 지위는 일정 정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화대살이 보조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 책임져야 될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에 몸담고 있던 여러 인간관계나 어떤 모임이나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고 이 정리해서 남은 시간을 갖다가 내가 책임져야 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정훈련을 살펴보겠습니다. 애정훈련을 살펴볼 때 보통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관의 기운이 강해질 때에는 상당히 수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약간 수동적이면서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까다로워지는 거죠.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스펙에 만족되지 않은 사람 경우에는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기회는 작아지고요. 기존에 있던 사귀던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도 관과 인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내 눈높이에 맞춰서 소개받은 새롭게 맺은 인연이라면 이런 경우는 결혼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그동안에 쭉 사귀어왔던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악화될 것이요. 새로 만나는 사람이라면 내 까다로운 눈높이에 맞아서 만났을 테니 그 사람과는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임신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임신을 통해서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혼을 했다는 것이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사주에 따라 대운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상관이 왔을 때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성들한테 대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는 여러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고 기회가 되면은 자꾸 대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애정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재물운과 취업운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시험운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인성의 기운이 낮아지고 관성의 기운이 낮아질 때 취업운과 시험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하신다면 눈높이를 낮추셔야 되고요. 내가 안정된 그냥 월급 받는 정도에 만족하는 정도의 직장이라는 가능하지만 실업계 내가 그 직장을 통해서 내 사회적 신분을 좀 높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취업의 문은 점점점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사람은 눈높이를 낮춰서 하는 게 좋고요. 시험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시험에서 자격을 따는 시험이든 취업 시험이든 보통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낮아질 때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보다 사실은 창업을 통해서 하려는 기운이 창업을 통해서 내가 또 사회활동을 하려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또 재물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눈에 보일 정도의 또 어떤 그 돈의 기운이 눈에 보일 것 같지만 실제 투자로 했을 때 이 경우는요 손실 반 이익 반의 기운이 작동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중간에 벌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더라. 중간에 벌었다 까먹었다 하니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로서는 큰 이익을 보지도 않고 큰 손해도 보지도 않겠더라.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투기라는 것을 했을 때는 그 결과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정된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안정된 투자에서 커다란 수익을 얻고자 하면 문제가 될 것이요. 남들이 원하는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도의 수익을 얻는 투자라면 안정된 소득을, 안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더라. 즉, 욕심이 많아지면 손해를 볼 것이지만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얻는 정도의 이득을 위한 투자라면 그 정도의 이득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업을 보겠습니다. 내가 상대를 하는 고객이 개인이냐 기업이냐 정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좀 열릴 수 있는 반면에 기업이나 정부나 단체를 상대로 해서 어떤 계약 베이스로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예측됩니다. 내가 그동안 쭉 오랫동안 거래했던 곳에 거래 조건이 바뀌어서 불리해지거나 또는 내 거래선이 끊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숭이띠 경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